자, 한번 라이트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12쪽입니다. 자, 12쪽부터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유형들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것들이 기본 계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자, 일단 68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제가 이제 여기 문제 읽어보시면 이 셋 중에서 극한이 있는 것을 골라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딱 하나만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근히 이런 거를 못하는 식으로 읽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디귿만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좀 볼 때가 있어. 극한이 있냐 없냐. 근데 은근히 무슨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 68번의 디귿만 한번 좀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극한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이런 절대값이 또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자, 한번 1번 들어봤는데, 자, 한번 간단하게 필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극한이 있다. 지금 극한이 있다라는 거는 극한이 있다. 라는 거 어떻게 보이냐면, 크게 세 가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좌극한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극한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두 개가 같은지를 보여주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안 되면 좌극한이 없거나 우가 없거나 있는데 다르거나, 보통 세 번째가 많죠. 있기는 다른 거고, 그럴 때 극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부터 디귿 문제는 자, 얘가 극한이 있는지 묻고 있잖아.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좌극한입니다. 자, 좌극한이니까 여러분들 기호 아시죠?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쓰면 좌극한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이 절대값을 풀 차례인데 이 절대값을 원래 함부로 풀면 안 되잖아. 자, 위에다가 한번 써볼까? 이 절대값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로 크게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언제다? 저 안쪽이 양수일 때니까 어쩌면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얘는요, 저 친구가 음수일 때니까 이때 쓰는 거예요. 그럼 자, 이번에 좌극한 문제는 나오나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쓰면 될까? 밑에 거 맞아요. 좌극한의 왼쪽이니까 작은 쪽이지. 그래서 얘보다 작은 쪽이니까 밑에 거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를 이렇게 써서 이제 절대값을 없앨 수가 있고, 사실 약간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한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간단히 해서 대입해 보신다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나오니까 좌극한 6이 나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두 번째는 우극한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쓰겠습니다. 자, 우극한일 때는 얘보다 큰 쪽이니까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냥 나오시면 되고,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하신 다음에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즉 이번 문제는 좌우가 존재하면 다르잖아. 이럴 때 가오나 극한이 있다 없다? 이게 다르면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모르실까봐 도와드린 거예요. 정리해주세요. 자, 앞으로 문제 풀다가 이런 극한이 있냐 없냐 물으면 빠르게 좌우를 체크합니다.
그래프를 주는 문제는 사실 보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프가 없는 문제는 좌우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이 절대값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가우스 같은 거는 더더욱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걸 해줘야 여러분이 절대값이든 가우스든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이어서 어떤 거 풀어볼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71번 문제. 뭐 이른바 왔다 갔다 문제인가요? 풀어볼게요. 사실 시간이 부족했으면 이런 거 넘어갔을 건데 사실 오늘은 신작이 적을 거예요. 조금 문제 충분히 풀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푸는 친구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냥 풀지 말고 이해를 바탕으로 옆에 친구한테 이거 얘랑 왜 그래? 그럼 설명까지. 자, 설명까지 해서 이런 됩니다. 비가 엄청 오네요. 자, 1분 10초 드리면 뭐 1분도 안 걸리죠. 이건 이해만 하면 자,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읽어볼게요. 자, 식이 또 쪼개진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뭐 자, 리미트 x가 3에서 극한이 있더라. 자, 있더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다? 좌극한도 존재한다는 얘기고 우극한도 존재한다는 얘기고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또 하필 이게 경계점이거든. 경계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위에다가도 대입하셔도 되고요. 밑에다가도 대입해도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이거 두 개가 같아야겠죠. 다들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란 거냐면 요 왼쪽이 어쩌면 우극한 요 오른쪽이 좌극한 같다라고 식수용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반대편으로 이항해 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8은 0이다. 인수분해 해서 자, k 값을 실제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을 구해 보시면 9인데 여기서 한 가지 센스 있게 가자면 여러분이 실제로 안 구하고도 혹시 근계수 다들 아세요? 근계수에서 두 분의 합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맞아요. 그래서 근계수를 이용하는 문제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라면요, 내가 학생이다. 이거 잘 안 풀리게 줄 거예요. 잘 안 풀리게 줘가지고 푸는 친구는 시간 걸리게 줄 거라는 거야. 이해돼? 그 근계수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어쨌든 유형 1번은 극한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데 뭐 시험에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유형 2번 가볼게요. 자, 이제는 또 뭐 극한 구해봐라. 사실 뭐 유형 1번가 뭐가 다르죠? 극한 구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장에 있는 73번 그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험에 분명히 이런 문제 하나 나올 건데 그래프 하나 주고 뭐 극한 같은 거 물어본다거나 뭐 연속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어떤 그림에 따라 뭐 미분도 접선의 기울기로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최대값도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지난 시간 내용인 적분 넓이도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열어보세요. 자, 얘는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라인으로 가볼까요? 자, 한번 우주가 도와줄래?
자, 먼저 맨 왼쪽에 있는 0에서의 극한값 얼마예요? 그럼 이제 얘는요, 좌우 둘 다 0이죠. 그래서 존재하고요. 0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주야, 두 번째 거,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일까? 그렇죠?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왼쪽 길로 따라가시면 1 나오는 거 맞아요. 자, 마지막은 그럼 얘나야. 2에서의 우극한은 얼마 나와? 그렇죠? 2에서의 오른쪽 길이니까 1 나오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자, 여기 밑에다가 추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추가 문제입니다. 이제 뒤에 배우고 왔으니까 가끔 이런 거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 있지. 그럼 자, 극한이 없는 점 개수 그리고 불연속 점 개수 한번 구해 보실래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문제는 그럼 요 그래프 안에서 극한이 없는 점 있잖아. 몇 개 있는지. 혹은 불연속인 점 있잖아. 몇 개 있는지. 를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이게 이제 불연속의 이미지랑 극한이 없는 경우는 약간 달라. 어차피 연속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상위 모항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자, 한번 뭐 어렵지 않잖아. 바로 가볼게요. 가은아, 자, 극한이 없는 점은 몇 개예요? 자, 그럼 2개 맞아? 2개. 첫 번째는요, 자, 여기 1. 왜 없다? 좌우가 다른 점이죠. 그리고 2. 좌우가 다르잖아. 요게 2개거든요. 그런데 지우야, 불연속인 거 몇 개예요? 그래서 3개 맞아. 여기에는 0이라는 점이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실수하는 거야. 처음 극한 배울 때는 쌤 이거 뭐 이상한데요. 이제 이 이상한 부분이 연속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인 점을 부르면 총 3개라고 해서 이 점도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랜만인데 이 점이 혹시 나오나 불연속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겠지. 얘는 왜 불연속이냐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둘 다 있거든요.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미지는 끊어진 거긴 한데 보통 불연속인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 자 재미로 자 얘나 요 점도 불연속이지. 왜 불연속인 줄 아세요? 이 점은? 함수값은 있어요. 뭐가 안 되니? 극한이 없죠. 그래서 극한이 없으면 자연스레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뭐 뒤에서 배워보시자면 뭐 불연속인 점은 미분도 안 되겠네. 맞아? 뭐 그런 것들 다 해보겠죠. 뭐 오케이.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형 2번 문제는 뭐 이렇게 극한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유형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방학 때 언제였죠? 한번 이제 이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75번 문제 풀면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볼게요. 보통 가우스, 이런 걸 가우스 기호라고 부르는데 이거 관련 문제도 보통 책마다 다 있습니다. 보통 책마다 다 있는 문제라 혹시 질문, 학교에서 이거 배우셨나요? 일단 우리 합시다. 알겠죠? 혹시 기억나는 식 있어요? 자, 이게 가우스라는 기호야.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공식 교육 과정에 들어있었는데 자, 요즘에는 이제 안 들어있고 밑에 되게 설명이 나와 있어. 이게 설명입니다. 가우스에 뭔가가 들어가면 뭐가 이런 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 오랜만에 느낌 많으실까봐 여기 공간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도 연습을 시켰을 거 몇 번 해보시면 좀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가우스 2.1 이거 혹시 우주야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럼 이유가 아시겠어요? 2. 자, 가우스 기호는 뜻이 뭐라고요? 여기 써있잖아. 어떤 숫자를 넣으면요 이 숫자보다 크면 안 돼요. 크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가 나와요. 뭐 그런 함수가 있죠. 얘도 함수가 없는데 그런 기호인데 자,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자 0.72 0.72 넣으면 나오나 뭐 나오게?
여러분 여기 영남 맞아요?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가 얘나야 3을 넣으면 뭐라 할까요? 이게 3이 나오는 그런 경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은아, 자, 여기다가 자, 음수 자, 마이너스 1.2를 넣어볼게요. 뭐 나오게요? 자, 이거 맞죠? 주의하세요.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요거 주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경험상 소수를 떼고 나오는 건가가 아니야. 음수는요, 얘보다 크지 않으면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수도 많이 실수해요.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라스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7은 뭐 나올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우스라는 교야. 그리고 제가 여담인데, 이제 제가 2층 갈 때는 조금 더 이제 고급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하잖아요. 이 가우스 함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이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이게 어렵지 않은데 가끔 책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가우스라는 친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한 가지 항상 결과물이 정수가 나와요. 왜? 여기 써있잖아. 항상 결과물이 정수가 나오는데 어떤 식이냐면 봐봐. 자, 0부터 1 사이에는 항상 나오나 뭐가 나올 줄 아세요? 여러분 0이든 0.1이든 0.2든 0.3이든 다 뭐가 나와? 0이 나오지. 이렇게 되겠네. 사실상 저기 사이는 다 0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 x가 1일 때 우주야. x가 1일 때 y 값이 얼마죠? 여기 1 나오네. 그때 이제 1로 바뀌지. 즉 이제 1일 때 한 칸 올라가요. 그리고 자, 1부터 어디까지? 2 전까지는 전부 다 가거나 뭐가 되게? 근데 이 전부 다 1인 거 아시겠어요? 1.1, 1.1, 1.4, 1.5, 1.9, 1.99 전부 다 1되지. 맞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자,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한다? 약간 계단 모양의 함수라고 묘사할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려보시면 약간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쭉 가는 이런 함수인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요, 이제 요거를 외운 친구는 얘도 그릴 수 있죠. 왜? 분석하건데 이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 맞아?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셔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보고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뭐 어려운 친구는 이것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가우스 문제인데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왼쪽 문제 보시면 3에서의 우극한이잖아. 자, 3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자, 만만한 숫자. 얘가 만만한 숫자 뭐 있을까? 예를 들어 3 오른쪽인데 좀 괜찮을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3 오른쪽이라고 12호 이런 거는 좀 안 되고 3 근처에 있는 수. 자, 아까 제가 발산할 때 이런 거 소개하지 않았나요? 이런 거 몇 개 넣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x에다가 한번 3.1을 넣어보시면요. 아까 제가 표 그리시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거 해보지 않나요? 약간 이거. 자, x에다가 3.1 넣어보시면요. 그럼 뭐가 나와? 가우스 4.1이 나오지. 자, 이게 우주의 얼마라고? 잘 나오네. 하나 더 넣어볼까? 아까 제가 드린 그 꿀팁을 이용하시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 팁은요, 뭔가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거나 뭔가 느낌이 이상할 때 쓰는 팁이야. 이럴 때. 자, 한 번 더, 조금 더 다가가겠습니다. 3.01. 3.01. 자, 3.01을 넣으시면요, 가우스 4.01이거든요. 자, 얘는 나오나 얼마지? 이거 4지. 자, 느낌 오세요? 그럼 3 오른쪽으로 쭉 다가오면, 결론적으로 얼마로 수렴할까? 이게 4로 수렴해요. 얘네가 3 오른쪽은요 전부 다 4라고요. 3.1이든 3.01이든 3.00이든 어쨌든 가우스라는 수는 그런 기호. 그럼 자, 오른쪽 할 수 있겠어요? 비슷하게. 자, 오른쪽 문제는 3에서의 좌극한인데 저 가우스가 어디로 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우스는 어쩌면 이 기호의 흐름만 이해하시면 몇 개 넣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 너네가 사실 전 대학생 때 가우스 기호 관련 성질도 외우고 몇 가지 되는 게 있는데 몰라도 뭐 그냥 몇 개 넣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우스 기호는 뭐 저렇게 쓰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거 역시나 표 하나 그려보시라는 거죠. 자, 한번 대입해볼까? 혹시 얘나야 3에서의 좌극한인데 x에 뭐 넣어볼까? 3 왼쪽인데 좀 근처에 있는. 자, 여러분들 모르시면 그냥 제가 써드린 거 외우세요. 보통 오른쪽은요 0.1, 0.001 이런 1을 좀 빌려 쓰면 되고요. 왼쪽은요 0.9, 0.99, 9를 빌려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2.9를 대입하시면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쟤는요, 계산하시면 가우스 1.9가 되고, 이건 얘나야 얼마지? 1이죠. 상상돼요. 그럼 2.99. 또 뭘까? 1이겠죠. 어차피 이제 가우스는 그냥 한쪽에 넣으면 바랍니다. 이게 항상 똑같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다? 1 되겠죠. 두 개 더하시면 정답이 5다. 풀 수 있겠어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넘어갑시다. 위에 있는 77번 문제 해보시겠어요? 위에 있는 77번 문제. 그러니까 이 가우스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처음 보는 기호인데요. 밑에 단이 써있어. 이 기호의 설명이. 어쩌면 선생님들이 할 말은 있는 게 밑에 써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극한 구하는 문제인데 역시나 쪼개진 함수인데 한쪽이 약간 불편하죠. 보통 라이트는 제가 알기로 B 플러스가 가장 높은 난이도일 거예요. 근데 뭐 매번 말하지만 저런 걸 너무 겁먹지 마세요. B 플러스는 이 책 많은 사람 생각하고. 자, 77번 문제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있는 A는 어렵지가 않죠. 왜?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위의 식을 이용해서 푸는 뭐 기본적인 인수분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B, 자, B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B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B는요,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밑에 있는 식을 써야 되거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B는요,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밑에 있는 식을 써야 돼. 자, 얘가 B거든요. 자, 그런데 자, 얘를 이제 어떻게 분하는 거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 가우스가 나오는 문제는 어쩌면 제일 첫 번째로 얘를 좀 해결을 먼저 해버립니다. 왜냐면 가우스는 이제 어쨌든 딱 아까 보신 것처럼 웬만하면 숫자들을 딱 정해져 버려요. 그렇지? 그리고 이번 문제는 1에서의 왼쪽이니까 숫자를 대입한다고 치면 어떤 수, 0.9, 0.99 이런 숫자들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왼쪽일 때는 0.9 이런 숫자들, 오른쪽일 때는 0.1 이런 숫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가우스에다가 0.9를 넣으시면요. 자, 이거 가은아 얼마라고? 0 나오죠. 하나 더 해볼까? 0.99를 대입해도 0 나오는 거 맞아? 이게 다 0이 나오네. 즉 그 말은 이제 이 친구가 좌극하는요. 이제 결론적으로 0이 나오잖아요. 즉 이 자리가 지금 0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쌤 분모도 0이니까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오해하는데 제가 이 말한 적 있죠. 1에서의 좌극한은 지금 이런 상태거든. 그리고 우리 극한이란 개념은요. 무한인데 결국은 1로 가지 못합니다. 1 무한이 근처까지 가는 거라 사실 지금 상황은요. 분모는 0이 아닌 상황이에요.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가 뒤에서 문제 풀 때는 그냥 대입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분자는 0으로 수렴해버리고요. 분모는 0은 못 됩니다. 그냥 뭐가 근처까지 가는 거지. 즉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다? 분자에서 나오는 정답을 그대로 쓰는 거겠죠.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가 0이라고 하면요. 0 되는 겁니다. 이게 B예요.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 가우스가 나오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우스를 항상 먼저 해결을 해버리세요. 나머지 것들 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우스는 그냥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얘는 0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떤 숫자분의 0이니까 0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5문제는 그냥 가우스 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우스를 다 먼저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x를 보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형 4번 가볼게요. 자, 이번 책에서 처음 보는 요. 자, 근데 얘는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줄 거거든. 제가 하는 말 잘 듣고, 또 오랜만에 졸업, 한 명씩 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한번 같이 볼 건데, 근데 항상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대표 문제라고 써 있긴 한데, 사실 좀 문제가 별로긴 해. 자,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는 별로이네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gx는 그래프로 안 나와 있고 2차 함수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극한을 묻고 있는데 합성 함수 극한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충 느낌대로 푼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심할 포인트가 있는 문제예요. 그걸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죄송한데 이 문제 말고, 자, 아까 왼쪽에 있던 이 문제 있죠? 저 그냥 이 문제에다가 밑에 좀 공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번 문제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게 조금, 왜냐면 연습하기 별로 안 좋은 문제야. 저게 첫 문제치고는 뭔가 이렇게 액션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합성함수 극한은 어떻게 푸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몇 개 만들어 놨거든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쓰면 이거 합성함수 맞나요? 자, 이 함수를 2번 쓸 겁니다. 자, 이 함수 2번 쓸 거고 저런 상황에서예요. 자, 여러분 일단은요, 합성의 기본은 항상 그렇듯 안쪽에서 바깥쪽이지. 자, 먼저 이 상황을 안쪽에 있는 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합성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만 있다면 보통 우주야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 한번 그래프 보고 말해볼래? 그럼 1 맞아? 이게 만약에 합성 문제가 아니라 그냥 fx 문제도 1이지. 그치? 자, 지금부터 포인트 말합니다. 자, 1인데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럼 1 나왔으니까 그 1을 여기다가 한 번 더 대입할까? 를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오른쪽 써볼게. 자, 지금 방금 한 번 했을 때 결과가 1 나왔죠.
근데 자, 합성함수의 포인트는요. 자, 방금 나온 1을 여기다가 쓸게. 여기다가 쓸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여기 있는 fx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줘야 되거든. 그치? 요 자리를 또 한번 확인해 줘야 돼, 이 문제.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1로 가고 있죠? 그쵸? 1로 가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은아, 1로 가는 것도 사실 방향이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1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1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한번 물어볼게. 이 방향은요,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요? 작은 쪽에서 1로 가요? 큰 쪽? 여러분들 지금 이 파란색 보시면요, 1로 가고 있잖아. 합성함수는 이게 포인트예요. 이 1로 가는 방향을 체크해서 토스해야 돼. 그 다음에 1로 가긴 가는데 보자.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있잖아. 밑에서 간다는 거는 y가 점점점 올라가는 쪽이죠. 이거는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1보다 작은 쪽이라는 걸 동의하세요? 즉 그거를 체크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합성을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개 풀 때는 이런 거 안 쓰잖아. 그냥 정답 1이잖아. 근데 합성함수 풀 때는 첫 번째 정답을 구하는 타이밍에 그 1의 방향까지 보내줘야 돼. 이해돼? 처음 저희가 지금 이 파란색깔 푼 거잖아. 2에서 우극한. 근데 그냥 문제였다면 정답은 1이야. 근데 합성 문제에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그 1의 방향도 있을지 몰라. 즉 이번에는 1은 1인데 밑에서 올라가는 1이니까 어쩌면 점점점 커지는 1이야. 즉 어쩌면 1보다는 작은 쪽인 거지. 밑에서 올라오는 1이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이걸 한 번 더 구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자, 그럼 이거 이제 정답 구해볼까요? 자,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자, 그러면 예나야 일단 이 문제 정답 뭐라 할까? 요거 얼마죠? 다시 한번 이 함수 보시면 되고 1에서의 좌극한이야. 얼마 나오지? 여러분들 1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는요 2에서의 좌극한으로 바꾼 다음에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과서인가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옛날에. 이게 합성은 좀 나와요, 문제.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느낌을 알면 또 끝나요. 별로 어렵진 않고 포인트는 첫 번째 거 구할 때 단순하게 숫자만 쓰지 말고 그 숫자로 가는 방향까지 고려를 해서 그 다음 걸로 넘기셔야 돼요. 그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바꾸면 이 문제는 정답이 뭐가 될까요? 이번에는 2에서의 좌극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한 번 더 같이 가볼게요. 자, 먼저 합성이니까 안쪽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자, 요 fx를 보시면 되는데, 2에서의 좌극한이니까 2에서의 왼쪽 길 맞아요. 자, 이 경우는요, 자, 원래 푼다고 치면, 우주야, 뭐 나오지? 이게 원래 0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까처럼 이제 0은 0인데, 사실 방향이 없죠. 그냥 쭉 가는 0이잖아. 그치? 자, 이런 경우는 그냥 그 다음 거 토스할 때 그냥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없는 경우는 그냥 약간 대입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F0을 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방향까지 고려해서 한 번 더 극한 구하시면 되고 지금은요 방향이란 게 없잖아. 그냥 다 0,0,0,0이랑 0인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이제 F0을 구해서 끝내면 됩니다. 그럼 구해보시면 정답이 1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좌극한, 우극한 똑같으니까 극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로 한 번만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문제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몇 번만 해보시면 그냥 어느 순간에는 감이 오실 거예요. 합성함수 극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이 책에는 가우스라던가 이런 특별한 함수 몇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다는 게 보통 그런 거 있잖아. 뭐 절대값, 쪼개진 거, 가우스, 합성함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이 정도야. 그냥 좀 이상한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함수를. 근데 이 책에 있단 말은 나름 대표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 자, 첫 번째는요, 자, 리미트 한번 걸어보시면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그냥 1이라고 쓰겠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방금 구한 그 1을 여기다가 한 번 더 씁니다. 그리고 그때의 방향도 이제 맞아야 돼요. 처음 나온 그 친구의 방향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나와라. 이 경우는 1로 가긴 가잖아. 근데 1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 작은 쪽에서 올라가는 쪽이지.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쓰는 걸 기억하면 돼. 이해돼?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 나온 거에 방향을 고려해서 한 번 더 극한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1 마이너스니까요. 자, 1 마이너스니까 1에서 왼쪽. 한 번 더 가는 거니까 정답은 1 나오게 돼요. 자, 이 느낌을 살려서 밑에 있는 7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팁 하나 드리자면,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이 합성함수의 극한 푸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좀 간단히 그리신 다음에 좀 그래프를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보신 것처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방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잘 봐야 되는 문제라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하나 그리신 다음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뭐 책에서는 뭐 지원하고 하는데 저게 이제 좀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행위는 그게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푸는 그런 행위인데 저게 생각보다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프를 보고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좀 할 줄만 알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아는 게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돼요. 안 그리고 풀어 그러면 엄청 힘들어. 오늘 집에 가서 하실 거는 딱 두 개였죠. 가우스랑 이거 합성함수. RPM이 똑같이 나와요.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연습을 한번 더 하세요. 보니까 쌍둥이 문제, 쌍둥이 문제. 자, 한번 그러면 도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제가 왜 첫 문제를 안 골랐냐면, 이게 원래 첫 문제는 그래프를 둘 다 줘야 돼. 첫 문제 치고 뭔가 좀 별로라서 안 고른 거예요. 자, 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냥 하나 그리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이게 gx죠. 2차 함수. 자, 그려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를 잘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에서의 우극한인데 먼저 합성함수니까 어떤 방향은 안쪽부터 바깥쪽입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fx. 자, 얘를 보십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자, 요렇게 가는 거 맞죠? 자, 이 경우는 뭐가 나온다? 딱 0이 나오지. 근데 이렇게 이게 방향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 경우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없는 경우는 그냥 마지막에 한 번 더 푸실 때가 대입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경우는 리미트를 한번 씁니다. 방향이 없는 경우는 그냥 대입한다는 생각으로 해보신다면 주의 0이 얼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두 번째 문제는 1에서의 우극한입니다. 자,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이 빨간 색깔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자, 원래라면 정답이 1이었지. 그런데 가오나 자, 그 1을 쓰실 건데 뭐까지 고려해요? 이게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요해요. 자, 어떤 방향이야? 그렇죠.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는 1이다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어쩌면 합성의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 함수인 gx로 토스하셔야 돼요. 그 gx에 가서도 1에서의 좌극한을 원래 구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연속인 함수나 뭐 좌우 똑같죠.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이다. 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합성이니까 꼭 집에 가서 연습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지금 어디까지예요? 83번을 주려고 해요. 몇 차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 급하게 할 것도 없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대표 유형들 머릿속에 쏙쏙 넣어놓으세요. 자, 마지막 유형 5번이 극한 관련 성질 문제인데 자, 80번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유명합니다. 80번 같은 문제. 이른바 모양 만들기 문제라고 방학 때 소개한 적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처럼 뼈 바르는 것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모양 만드는 문제라고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이번 시험에 한 개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모양 만드는 거.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조금만. 근데 뭐 풀이가 길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필기할게요. 자, 이걸 제가 방학 때는 이제 모양 만들기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중학생 때마다 이제 모양 만드는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함수 fx가 있는데 fx의 극한을 안 알려주고 어떤 특정 식의 극한을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이번 문제는 fx가 아니라 x 곱하기 fx가 얼마로 2분의 1로 수렴하니라. 자, 우리는 fx는 몰라요. 대신에 x 곱하기 fx는 안다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문제가 쉬운 이유. 되게 금방 이 모양 만들 수 있잖아. 나오나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 이 모양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x로 묶어주시면 이 뒷자리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런 식의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쓰면 돼? 저희가 배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수렴할 때는 곱하기도 분리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쓰자면 요거 따로
곱하기 요거 따로 해서 곱하기도 분리 가능해요. 언제? 둘 다 수렴할 때. 분리해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 얘는요 여기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숙제 보시면 여기는 몇 문제 없는데 RPM의 모양 만드는 문제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위에 있는 83번 문제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제가 이제 연속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극한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당시 제가 몇 번 한번 진지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 이제 고1 때 명제란 걸 배울 때 여러분들이 참거리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설명부터 제가 쭉 가면서 특히 여기는 이제 오늘부터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시험 대비하실 때는 몇 가지 유명한 발레들 혹은 유명한 예시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예시 있어? 지금요? 보통 이런 거 풀 때 많이 건드린 예시가 있잖아. 어떤 거? 저 기억나는 친구? 혹시 가을이 기억나? 그런 거 맞아요. 자, 그런 거를 좀 이용해서 어쩌면 한번 여러분이 좀 고민을 이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때마다 이거는 연속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뭔가 언뜻 보면 다 맞아 보여. 근데 소위 이제 안 되는 것들, 발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좋다. 힌트를 드리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발레라고 하죠. 발레. 보통 옳지 않은 걸 보일 때 발레를 많이 드는데 보통 많이 드는 발레 스타일이 뭐 이렇게 이제 x분의 1 요런 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x가 0인 거를 막 건드려서 뭔가 이제 발레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이번에는 숙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고민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 드릴 때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알겠지? 자, 한 번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자, 다시 앞에 가볼게. 자, 라이트 셀에 아까 전에 했던 9쪽까지 있잖아. 9쪽까지 안 푼 것들 딱 수번 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12쪽부터 14쪽에 83번까지만. 자, 문제 많지 않거든. 어려운 걸 잘 맞히겠으니까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그리고 자, RPM 가보세요. 자, LPM 가보시면 여기 책이 조금 더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7쪽입니다. 7쪽 가보시면 또 기본 기사 문제가 아까 걔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7쪽. 그리고 이 RPM 교재는 9쪽 있지. 요게 다음 시간 내용인데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복습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9쪽도 드릴 거고요. 뒤에 넘겨서 어디부터? 10쪽부터 보시면 똑같아. 극한 구하는 거, 극한 구하는 거, 합성함수 12쪽까지 있고 뒤에 쭉 넘어가봐. 이 책이 약간 순서가 다른데 17쪽 가보시면 17쪽에 왼쪽에 세 문제 보이세요? 가우스가 여기 있네. 그래서 이 가우스 세 개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숙제는 당일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오늘 했던 합성함수랑 가우스는 무조건 오늘 내일 중을 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